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72,000년 순행 역사의 한국은 5,000년 중국 업어 기르고 2,500년 일본 젖먹이고 3만 년을 지구촌과 교류하며 교화와 복본의 역사를 베푼 부모 스승 신선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30일 단군 조선 연대기 13 제3대 가륵 천왕사 상형문자 진서와 소리글자 가림토. 소위 한자는 원래 배달나라 그림 글자에서 나온 것이며 글이라는 말 자체가 그림 그리다의 명사형 또는 그리다 동사라는 말의 명사에 해당하는데 단군 조선 시대의 그림 글자 즉 상형문자는 진서 참글 참 그림 글자라 불렀고 서기전 925년 병신년에 왕문이 만든 부예라는 상형문자가 있다. 그림 글자를 올바르게 읽는 소리 발음이 바로 정음이며 정음을 나타내는 글자가 가림토이다. 가림토의 원형은 이미 배달나라 초기부터 있어 왔으며 서기전 2181년에 38자로 정립된 것이다. 그림 글자 신전과 소리 글자는 지금의 소위 한자와 한글로 이어지는 것이 된다. 한자의 원류가 되는 그림 글자를 단군 조선 시대에는 신전, 진서, 전문이라 불렀으며 서기전 1122년 은나라가 망한 이후 변형의 은갑골문이 유입되어 서기전 925년에 왕문에 의하여 부예로 통용된 후 중국 글자와 통일화된 것이다. 서기전 2267년에 단군 조선 태자부루가 전문으로 된 천부왕인과 금간옥첩을 순위 신하사공우에게 전수하여 주었으니 그 전문이라는 것이 바로 신전, 진서인 것이면 황제헌원 이후 전해진 중국 측 글자와 같은 계통의 그림 글자이다. 중국 역사상 문자를 처음 도입하여 쓰기 시작한 사람은 황제헌원이며 배달나라의 제후로서 배달나라 문자를 도입한 것이며 그 문자는 창일의 조종문, 과두문, 자부선인의 우서 등이며 이러한 글자는 배달나라 글자로서 당연히 단군 조선에 이어진 것이 된다. 단군 조선의 영역은 산동 지역과 바레만 유역의 동쪽 지역인 바 이는 치우천왕의 수도와 청제창일이 책임지고 다스리던 땅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군 조선에 그림 글자가 있었음은 당연한 것이 된다. 그림 글자에서 소리 글자가 생겼으니 자연스런 발전이 된다. 서기전 2181년에 단군 조선에서 가림토 38자를 정립할 때는 150여 년이 지난 태평시대이며 하나라는 서기전 2224년에 세워져 63년 정도 지났고 거기에다 초기 약 30년간 단군 조선의 사자 군대에 쫓기어 전쟁을 하였으므로 소리글자 만들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였다 할 것이다. 황제헌원 이후 소위 중국의 글자는 하나라에 전해졌으나 단군 조선의 후원으로 건국된 은나라가 소위 갑골문을 사용하여 하나라 문자는 음문으로 대체된 것이 된다. 하나라 문자는 과두문, 조종문, 우서일 가능성이 많다. 은갑골문은 초기에는 단군 조선의 신전의 형태로 추정되며 시간이 흘러 변형되거나 새로 생긴 글자가 있어 서기전 1122년경에 이르러 단군 조선의 그림 글자와 달라진 것이 많았던 것으로 되고 이에 왕수궁은 단군 조선의 3일 신고를 음문으로 번역하였다는 식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단군 조선의 그림 글자를 신전, 전문이라 하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단군 조선 중기 이후의 문자가 되는 은갑골문이 이전의 원래의 글자로서 그 원류가 된다 하겠다. 혹시라도 서기전 2267년에 우에게 전해진 금간옥첩, 신서가 숨어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지금의 중국어는 고리버로서 황제헌원 시대에는 분명히 배달나라 말을 썼으므로 교차거 계통이었을 것이나 배달나라 문자를 도입하여 그들의 언어로 굳어지니 음독으로 된 고리버가 된 것이다. 고리버는 시각적인 언어로서 그림 글자로 된 문장 언어가 된다. 배달나라 시대 황제헌원 때를 기준으로 하면 배달나라 말은 구어체가 되며 황제헌원의 백성들이 쓰던 말은 문장책, 문어체가 되는 셈이다. 이러한 문장 언어가 폐쇄적인 중토문화로 이어져 약 1500년 이상 흐르면서 주나라에 이르러 소위 중국어가 형성, 완성된 것이며 고리버로서 전해진 것이 된다.
지금 한자의 글자 모양이 진시황 이후로 통일화되었으나 그 이전에는 그림 글자로서 다양한 측면이 있었으며 그림 글자의 원류는 배달나라이고 은갑골문 문화는 단군 조선 중기의 문화에 해당하는 것인 바 글자의 모양이 바뀐 한자도 당연히 우리 글자인 것이다. 3일신고는 서기전 2333년경에 새긴 청석본과 서기전 1122년경 이후 왕수궁이 새긴 단목본이 있었는데 청석본은 북부여가 소장하였고 단목본은 위시조선이 번조선을 차지하여 소장하다가 모두 병난으로 잃었다 하는 바 청석본은 신전 단목본은 음문이 된다. 반절법 이전의 발음표기법인 가림톡을 글자와 말의 소리 표기법 가림토 38자가 출현한 이유는 말이 통하지 않고 글이 통하지 않아 이를 통일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단군 조선 시대인 서기전 2181년경 당시 신전이라는 진서가 있었다. 상형표에 문자가 있었으나 십가의 음마다 소리가 다르고 백리의 나라마다 글자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말이 통하고 글자를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말과 글자의 소리를 통일하기 위하여 만든 글자가 바로 가림토인 것이다. 주로 말의 차이는 사물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에서 나타나므로 사물의 명칭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말이 통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 가지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달랐기 때문이며 심지어 글자도 통하지 않았다는 바. 이는 글자의 뜻이나 소리가 일정치 않았기 때문이다. 한 글자의 소리가 뜻과 부합하는 소리가 한 개라면 문제가 없으나 소리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글자를 보지 않고서는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글자의 소리를 일정하게 고정시켜 통일시키기 위한 글자가 바로 소리 글자인 가림토인 것이다. 예를 들어 서기전 2181년에는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상형표의 문자는 풍의 고체자에 해당하게 된다. 이 을 읽는 소리가 지금과는 다를 것임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바람이라는 말 자체도 지금과 서기전 2181년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서기전 2181년경에는 을 피읍 리을 아래야 미음, 풀암 또는 비읍 리을 아래야 미음, 불암이라고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읍 리을 미음이라는 발음은 짧게 소리내는 풀암의 소리로서 지금의 바람의 고어가 된다. 한편 풍의 고어이기도 하다. 음바람 풍이라고 hum과 음을 나타내는데 바람은 지금의 우리말이 되고 풍은 상형표의 문자인 소위 한자의 소리음이다. 원래는 바람이나 풍은 같은 말이다. 즉 바람과 풍이라는 말은 공동모어가 되는 피읍 리을 아래야 미음에서 파생된 말이 되는 것이다. 을바람이라고 읽어도 되고 풍이라고 읽어도 된다. 지금으로서는 바람이라고 읽으면 훈독으로서 소위 이두식 도금이 되는 것이고 풍이라고 읽으면 음으로 읽은 것이 된다. 그러면 서기전 2181년경에는 바람 풍의 소리가 피읍 리을 아래야 미음이었다면 언제부터 바람과 풍이라는 말이 생겼을까? 서기전 2181년경 바람 풍의 소리는 단군 조선이나 하나라나 똑같았다라고 본다. 즉 배달나라의 발음을 공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라는 원래 단군 조선의 제후국이던 순임금의 나라를 이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비록 하나라 시조우가 단군 조선을 반역하여 자칭 하왕이라 하면서 마음대로 제후를 봉하여 조공을 받는 등 참칭 왕국이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엄연한 왕조라고 주장할 만한 것이긴 하다. 당시 단군 조선과 하나라는 같은 상형 문자를 쓰던 문자 집단이 되는 것이다. 순임금의 나라나 하나라가 배달나라 문자를 썼다는 것은 서기전 2267년 태자 부루가 도산회의를 주관하면서 순위 신하 사공우에게 치수법을 전수하여 주면서 책을 건네주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에 쓰여진 글자는 바로 배달나라 문자로서 공용 문자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가림토 38자가 정립된 서기전 2181년 이전이므로 이때의 공용 문자는 곧 단군 조선의 상형 문자인 신전이 된다. 당시 도산회의의 주체가 단군 조선의 태자 부루이므로 만약 단군 조선의 글자와 순의 나라의 글자가 달랐다면
우는 단군 조선의 글자를 베껴 쓰거나 번역하여 써야 할 처지에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우는 태자 부르로부터 금관옥첩을 직접 전수받아 치수에 적용하여 성공하였고, 한편으로는 악용하여 서기전 2224년에 자칭 하왕이라 하면서 독단을 차려 단군 조선에 반역하기도 하였다. 이후 하나라는 단군 조선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폐쇄적인 정치를 하였으므로 단군 조선과 단절된 상태에 처하여 문자의 발음이 서로 달라지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쓰기도 하였다라고 추정된다. 이후 은나라도 하나라를 이어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 갔으므로 은나라 말기에는 단군 조선의 상형표의 문자와 상당히 달라졌다고 보인다. 은나라가 망한 때 단군 조선의 망명한 기자의 사사로서 왕수궁이라는 자가 은갑골문과 단군 조선의 문자에 대한 지식이 있던 학자로서 단군 조선과 은나라의 문자를 통합하여 서로 통하는 문자로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고 추정되며, 그 후손이 되는 왕문이 서기전 925년에 상형표의 문자를 부예로 만들었고, 이 상형표의 문자로서 이두법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것이 된다. 다만 가림토 글자를 이용하여 상형문자식으로 만들어 부예라 하였는지는 불명하다. 만약 서기전 925년에 왕문이 가림토 글자로서 부예로도 만들었다라면 이는 상형가림토라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상형표의 문자에 대한 발음이 2가지 이상 생겼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게 된다. 왜냐하면 서기전 2181년에 가림토로 진서의 발음을 표기한 것에 의하여 이후 진서의 글자 발음이 거의 변하지 않고 내려오다가 상형가림토의 글자 형태가 시대가 흐르면서 변형됨으로써 생긴 발음이나 또 다르게 읽는 방법으로 나타낸 소리라 할 수 있는 훈이 되는 소리가 1개 이상 생겼다는 것이다. 이 훈이 되는 소리는 지방말이기도 하고 사투리이기도 할 것이다. 아니면 진서의 글자 소리에서 파생된 소리이기도 할 것이다. 또는 단군 조선의 말이 아니면 은나라 말이기도 할 것이다. 즉 은나라 말은 단군 조선에 비하면 지방이 되므로 사투리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은나라 말과 주나라 말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된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 시대에 지어진 설문회자에서 반절법으로 음을 표기한 것은 문자의 종주국이 되는 단군 조선의 발음을 기준으로 한 발음이 되며, 반절법 표기 당시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고루 갖추는 발음이었다는 것이 되고, 지금의 중국어로는 나오지 아니하는 발음이 받침으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한국어의 발음이 반절법 발음의 기준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가림토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표기하는 수단이 되는 반면, 반절법은 초성을 나타내는 글자와 분리하여 중성, 종성을 나타내는 글자를 써서 표기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반절법은 다른 글자로서 다른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방법이므로 기준이 되는 글자의 소리를 알지 못하면 읽고자 하는 글자의 발음을 알 수 없는 것이다. 반절법 표기는 한나라 때 시작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단군 조선 내의 발음 말고는 발음이 서로 간에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표준이 되는 발음을 적었다라고 보인다. 소위 한자의 원 발음은 초성, 중성, 종성의 발음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북방계인 단군 조선식 발음이 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며, 이는 한국식 발음은 단절음인 반면 중국식 발음은 단절음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에서 알 수 있다. 반절법으로 표기할 당시에는 이미 소위 한자에 대한 발음을 초성, 중성, 종성의 단절음으로 내고 있었다는 것이 된다. 원어와 변형어의 관계로 볼 때 지금의 소위 한자에 대한 한국식 발음은 영어에 대한 영국식 발음에 비유되고, 중국식 한자 발음은 미국식의 영어 발음에 비유된다. 이상으로 소위 한자에 대한 음과 훈의 고어를 연구하면 단군 조선의 말과 고대 중국어가 어떻게 같고 다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이다. 추정컨대 고대 중국어는 배달 조선의 상형표의 문자를 문장으로 쓴 문어체의 언어가 되고, 단군 조선어는 소위 한자 단어나 이두식으로 읽은 순우리말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쓴 교차거식의 말이 된다. 즉 단군 조선어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한국어 구조와 거의 다름이 없었다라고 추정된다.
다만 단어의 말소리가 다소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라고 본다. 서기전 925년경 이후에 단군 조선어로서 지쥐, 달시옷, 대다의 군신, 황쇼황소 등을 들 수 있는데 같은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지금과 완전히 다른 말은 거의 없는 것이 된다. 즉 새로이 생긴 말이 아니면 단군 조선의 말 단어가 변하여 지금의 한국어 말 단어가 된 것이다. 자, 돌궐 문자와 가림토의 관계. 1. 돌궐톤 6국 비문에 보이는 글자. 위 비문은 돌궐의 비문이다. 가림토 글자와 상당히 유사성이 있는 글자들인데 분석을 해보면 글자의 형태가 가림토 글자와 같거나 유사한 글자들이 많으며 상형문자로 볼 수도 있는 글자도 있고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있다. 비문의 글자에 따른 소리를 보면 가림토 글자의 발음이 현 한글의 발음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았을 때의 발음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된다. 이는 돌궐이 옛 문자를 정리하면서 발음을 새로이 정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발음 체계를 돌궐이 따로 정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록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을 들 수 있는데 원래의 소리 글자인 단군 조선의 가림토 글자의 쓰임새가 시대가 흐르면서 교류가 단절되면서 발음이 달라진 것으로 된다. 일단 돌궐 문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표음 문자이다. 위 문자들의 발음은 티르크라는 발음이 있을 당시의 발음이 된다. 다만 돌궐의 문자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발음인지 알 수 없는데 명백히 삼재의 원리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림토 글자나 훈민정음의 발음과는 일단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위 비문 위에 글자를 해독하면 투르크 또는 튀르크로 발음이 나는 글자가 있는데 돌궐이라는 한자는 이두식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 된다. 이 가림토와 돌궐 문자의 관계. 가림토 글자는 단군 조선이 건국된 지 약 150년이 지난 서기전 2181년에 당시에 쓰이고 있던 상형문자의 발음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정선된 글자인데 약 1260년이 흐른 서기전 924년 왕문이 이두법을 만든 때까지 단군 조선 사만에 사용되어 온 것이며 이후 가림토로 발음을 적지 않고 이두법을 사용하여 적음으로 인하여 가림토의 사용이 소홀해지면서 점차 상형문자 전용 시대로 변한 것이 된다. 서기전 425년경 단군 조선의 서쪽 지역의 한 제후족이던 흉노족들이 서쪽으로 진출하고 한편 동쪽으로 세력을 넓혀 선비의 땅과 구려 땅을 점령하고 이후 북부여 시대를 거치면서 삼국의 세력이 약해져 제후국들이 점차 독립을 해가는 과정에서 전쟁이 빈번하게 되고 상호 우호적인 교류가 단절되어 이에 따라 각자 독자적인 문화가 성립된 것이 되며 돌궐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근거지는 구려, 선비, 흉노, 몽골의 땅이 되는 바 그곳에서 사용되던 문자들을 정리하여 소리글자로 만든 것이 되는데 그 이전의 발음과는 상당히 다른 발음으로 표기한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돌궐 문자는 가림토 글자와는 글자의 형태가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고 가림토 글자가 새겨진 명도전의 글자와 거의 일치하는 글자가 되나 발음은 상당히 달랐던 것이 된다. 특히 자음들은 모음 없이 쓰인 경우에 기본 모음을 붙여 발음하는 점이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법과 동일한 규칙으로 설정된 것으로 된다. 3. 가림토와 돌궐 문자의 발음 고찰. 가림토 글자의 발음은 훈민정음의 발음과 대동소이하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단군 조선 시대의 발음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된다. 이는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밝혀진다. 명도전에 새겨진 글자는 단군 조선 시대에 발음하였던 사물의 명칭이나 글자를 읽는 소리 등 사전과 다름없는 것이다. 즉 조그마한 칼 안에 새기다 보니 완전한 문장은 찾을 수 없는데 낱말 단어장 정도로 보면 된다는 것이다. 돌궐 문자는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음은 사글자로 발음은 경우에 따라 아, 에, 이, 오, 우, 웨, 위, 이 등 8가지로 나타난다. 자음은 우리 발음과 같이 분류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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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읍, 시옷,
반자음 Y, 티읕에는 강한 발음인 무성음과 약한 발음인 유성음이 있으며 키읔, 미음, 지읒, 싹꼭지 달린 이응, 피읍의 발음이 있고 그 외 니은씨, 비읍시옷, 니은티읕의 복자음도 있다. 돌궐문자의 고어 발음을 정확히 알기 위하여서는 중앙아시아에서 사용되는 발음을 연구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중앙아시아는 상고대부터 우리 역사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바, 우리 한국의 역사와 관련한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 사결어. 돌궐문자의 글자의 형태가 가림토의 글자 및 단군 조선의 문자가 새겨진 명도전의 글자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림토의 후신이 된다. 다만 그 발음이 원래의 발음과는 달라져 지금의 터키어의 고어에 해당하는 것이 될 것인데, 돌궐의 고어 발음이 가림토 발음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는지는 연구과제로 남는다. 제세이와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